보통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원들은 열심히 선행을 하죠. 기본에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고1 1-1, 1-2, 그다음에 뭐 대수, 미적 쭉쭉 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해야죠. 문제도 많이 풀고 해야 되는데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학원이라는 데를 갔었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엄마랑 산수라는 과목을 배웠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이제 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겠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이 안 되면 같이 이제 답지를 놓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게임처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상대한테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이해해서 뭔가 엄마한테 막 주저리저리 설명을 하고, 엄마가 그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약간 그 기쁨에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강연을 듣는데 그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을 좀 오랫동안 만나왔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중학교 때까지 곧잘했던 아이들 중에 과연 어떤 아이들이 계속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에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를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저희 아이를 위한 수업을 어떻게 만들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수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까지 하고 학계랑 산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우연히 창쌤을 만났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수업을 짰고, 저희 아이가 정말로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저희 아이 수학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들을 보냈을 때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하더라. 너무 빠른 선행 진도와 너무 많은 숙제 양과, 과연 그럼 그 커리큘럼에 계속 끼워 맞춰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잘하는 애들이 많고 항상 그 커를 따라가야 되나? 수학 시험을 길찾기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집 주변 가고 미용실 가고, 길찾기를 시험 본다고 하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직접 가보고, 그때는 이제 도로의 규칙을 익히는 나이겠죠. 뭐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인도만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 좀 넓은 지역을 이제 돌아다녀야 돼요. 성남시에서 2지점을 찍고 너가 가봐. 그럼 이제 운전을 배워야 되고 도로의 규칙도 배워야 되고 이정표 읽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해야겠죠. 이것도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전국으로 넓어져. 이정표와 랜드마크를 다 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전국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연습한다고 과연 이걸 그냥 잘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길을 다닐 때 단순히 주변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방위 감각을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어느 방향이 서쪽이고 동쪽이고, 미용실과 학원은 서로 어느 관계에 있는지 일부러 인지시키면서, 그래야 나중에 이제 다른 새로운 목적지를 가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인지를 하겠죠. 좀 더 넓게 가면 이걸 돌아다니기 전에 전국에 있는 도로들이 연결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체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방위 감각은 관찰하고 유출해보는 겁니다. 어느 게 서쪽이지 동쪽이지. 도로 연결은 큰 틀에 이제 수학의 뼈대 익히는 거죠. 구조를. 이거를 보통 고등학교 때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 평가원에서는 매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학습 방법과 관련된 안내를 합니다. 예시 문항도 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걸 테스트를 해요 라고 알려줘요. 학생들 대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잘 보지도 않죠. 수학의 목표는 수학적 사고를 측정하는 게 명확하게 목표라고 되어 있고, 수학적 사고력은 여기 왼쪽에 있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항목인지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산량, 이해 능력은 아까 앞에 창쌤이 하셨던 것처럼 3점과 쉬운 4점, 앞쪽에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연습을 하고 교과 과정을 배우면 대부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밖에 나오지 않는 학생과 1등급과 만점을 간 학생들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인데, 나열하고 세어보고 관찰을 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예측을 하고 얘가 참과 거짓인지 판별하는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내가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개념들을 고루고루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통 21번, 22번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 위에 있는 내용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저 수열 문제인데 이거를 그대로 내용을 번역을 하면 이 밑에 문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저 기호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떤 공식, 개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건가요?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풀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못 풀어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공식을 외우고 빨리 뭐 1분 안에 문제 풀고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이런 걸 해볼 기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가 어려워 할 텐데,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당황한다는 거죠. 이것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렸을 때 사실은 필요한 추론 능력에 대한 역량이거든요. 어렸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꾸준히 하면 좋겠는데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오답률이 5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얘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1등급이 되냐 2등급이 되냐를 가르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문제입니다. 추론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수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하고 뭔가 나열을 해보고 더하기도 빼기도 바꿔보고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도 하고 예측도 하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예측하고 수정하고 변화도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추론 능력에 대한 거였고, 이제 뒤에 아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는 사실 수학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보면 앞에서 이제 지도 익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3등급 이상이 되면 대부분 다 성실해요. 다 학원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애가 3등급이 나오고 어떤 애들이 1등급이 나오냐면 3등급이 나온 애들은 이 연결관계가 머릿속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열심히 연습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풀 수 있는데 상황이 새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조금만 도로가 벗어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내가 대전쯤에 있는데 여기가 충남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충남이라 있다는 걸 알면 조금 길이 빠져도 방향이 부산이면 남쪽으로 가야겠네라는 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개정교육 과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수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정식, 함수에 대한 게 있고, 이게 도형에 대한 기하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밑에 이제 통계, 이게 4개가 합쳐져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 1년 과정으로 고등학교는 이제 이게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하나가 빵꾸가 나면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쌤이 90% 아이들은 앞에 거를 잘 다져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게 고등학교 과정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옆에 게 이제 어디서 구멍이 꽁꽁꽁 뚫리면 쉽지가 않은 거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원들은 열심히 선행을 하죠. 기본존에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고1, 1-1, 1-2, 그다음에 뭐 대수, 미적 쭉쭉 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해야죠. 문제도 많이 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를 만드는 단계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거고, 왜냐하면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상위 1% 애들 아니면 어차피 다 까먹거든요. 그 대치동에 상위권 애들도 고등학교 때 여러 번 돌리고 오지만 정말 똑똑한 애들 빼놓고는 고등학교 한 3학년쯤 가서 이제 미적분 배우기 시작하면 중학교 때 미적 선행했어요. 3년 전에 배웠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도 최소한 내가 뭘 기억하고 뭘 까먹어야 되는지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은 모든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이 소수의 문제들만 가지고서도 아이들이랑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울 내용들이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해서 배우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배울 때 이게 이런 히스토리에서 나왔지, 이런 흐름에서 나왔지 라는 걸 알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양치기를 하든 문제풀이를 하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구조를 잡는 수업을 하고 싶은 거고, 실제 아이들이랑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실제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해보는 이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개념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사실 이쪽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아이들이 그걸로 풀 수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문자로 바꾸면 그냥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아이들 직접 숫자로 해보고 나면 나중에 공식을 배울 때도 훨씬 유리하겠죠.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조금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많이 만난다고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되면 시간이 정말 바쁩니다. 아마 이게 고등학교 혹시 자녀가 있는 지인이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기 청신국제고 아이가 지난 2학기 때 학교 이제 그 평가 기준이라면서 이제 보내줬던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인데 지필이 20%밖에 안 돼요. 80%가 수행입니다. 근데 저 수행도 보면은 뭐 창의 문제 해결, 복습학 활동,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고등학교를 가면 저 수행하느라고,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공부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에는 당연히 시험 공부는 하겠죠. 근데 시험 때 시험 공부하는 건 어떤 면에서 약간 지식을 넣는 거잖아요. 당장 시험에 나올 것들. 역량을 키우는 거는 그때 하기 사실 쉽지 않죠.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가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리 역량에 대한 거는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 이제 그냥 창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일부 얘기를 넣었는데, 사실 이 아이들도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5등급 받고 저를 만나서 10월 모의고사 때 1등급 치고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이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1학기 때 2등급 나오고 2학기 때 이제 수학으로 전교 1등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군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학군지들은 내신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시험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내신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결국은 역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아이들이 그 문제에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걸 테스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역량은 좀 더 어릴 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